김지수 선수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상태에서 브랜트포드에 소속이 돼서 3년이 지나면 홈그로운이 됩니다. 그리고 팀 입장에서는 홈그로운 선수를 가지고 있는 게 당연히 좋죠. 그러니까 김지수 선수를 홈그로운으로 키운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마 임대를 안 보내고 어차피 워크퍼밋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근데 또 신기하게도 브랜트포드의 첫 경기 상대가 토트넘입니다. 만약에 김지수 선수가 브랜트포드 이적을 확정하게 되면은 이제 개막전부터 손흥민과 김지수의 맞대결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브랜트포드의 수비수들이 갑자기 막 줄부상 당한다. 아니면 김지수 선수가 프리시즌에 너무 잘해줘서 감독 픽에 들어서 야, 이 친구 이거 바로 뛸 수 있겠는데? 하면은 손흥민 선수와 붙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오늘 또 큰 이슈 중에 하나는 김지수 선수. 성남FC의 김지수 선수가 프리미어리그로 갑니다. 걸림돌로 보였던 워크펌이 또 지금 발급이 됐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성남의 김영하 대표이사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김지수 이적 관련해서 현재 변호사가 서류 검토하고 있고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마무리된다. 또 하나의 역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기영 감독도 김지수는 브랜트포드로 가게 될 것이다. 자, 일단 워크퍼밋 발급 자체가 뭐 우리 그 축구계 쪽에서 힘을 좀 썼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정몽규 회장이라든지 한국 프로축구연맹 총재가 추천서를 좀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의 워크퍼밋 정책도 일부 좀 변경이 됐다고 해요. 뭐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된 겁니까? 오늘 발표가 됐죠. 그러니까 기존의 워크퍼밋이라고 하면은 그 취업비자 형태의 그 승인서 같은 건데 영국은 상당히 그동안 장벽이 되게 높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프리미어리그 말고 다른 리그에 있는 선수를 영입해올 때 이 선수가 소속된 리그의 수준, 그 팀의 성적, 그리고 이 선수가 그 팀에서 한 시즌 동안 몇 분이나 뛰었는지 몇 경기가 아니라 몇 분이에요. 아, 분? 그러니까 교체로 깔짝깔짝 들어왔다 이건 안 쳐주고 총 출전 시간 분을 합쳐서 그거를 비율로 따져서 너는 점수를 하나하나 점수를 매기고 플러스로 대표팀 경기까지 다 봅니다. 대표팀도 마찬가지로 분 단위로 이제 계산을 해서 전체 A매치 중에 몇 %나 너가 출전했냐 점수를 매기는데 사실 엄청 까다로우니까 K리그에서 프리미어리그로 직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굉장히 어렵죠. 방금 얘기한 걸로 따지면, 조건으로 따지면. 근데 이 기준을 굉장히 완화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가 나왔고요. 자, 일단은 뭐 이렇게 워크퍼밋 자체 기준이 조금 이제 완화가 됐다고 하는데, 뭐 성남의 이제 신상진 구단주, 성남시장인데, 브랜트포드로 이적하기 위해서 김지수 선수가 이제 출국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뭐 다음 주에 간다고 해요. 김지수 선수는. 일단 워크퍼밋 완화가 되긴 해서 이제 가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설명드리면 이제 워크퍼밋이라는 건 그걸 받아야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려면 워크퍼밋을 발급을 받아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워크퍼밋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15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김지수 선수가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뭐 어떤 리그에서 뛰냐. 이것도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뭐 당장 이 기준이 이번엔 바뀌었는데 K리그가 원래 꼴등이었어요. 마지막 티어에 있어서 그 점수를 2점밖에 못 받습니다. K리그에서 뛰어도. 만약에 1에서 뛴다. 그러면은 10점인가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되게 커요. 그래서 김지수 선수는 워크퍼밋 점수를 충족하지 못하니까 브랜트포드에 가서 임대를 가서 거기서 워크퍼밋 점수를 채우고, 왜냐면 덴마크 리그는 꼴등이 아니라 좀 점수가 어느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채우고 브랜트포드로 다시 와서 워크퍼밋 발급받고 그때부터 뛴다. 이런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 워크퍼밋을 이제 완화를 어제 해줬습니다. 그래서 1부 리그와 2부 리그, 프리미어리그랑 챔피언십은 4명을 워크퍼밋 없는 선수도 데리고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좀 바뀐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김지수 선수 같은 경우 워크퍼밋을 발급 못 받거든요. 아마 그 추천서를 이제 막 써줬다고 하는데 그 기준을 보시면요, 13점에서 14점이 되는 선수만 그 추천서를 받아서 조정위원회에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5점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약간 부족한 선수들은 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거의 추천서가 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근데 김지수 선수는 점수가 아예 얼토당토하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추천서가 제 생각에는 큰 도움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데 지금 김지수 선수는 어쨌든 워크퍼밋이 없이 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 매우 좋은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김지수가 그러면 임대를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 브랜트포드가 미트윌란이 구단주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위성 구단이나 마찬가지나요. 근데 미트윌란으로 임대를 아마 안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김지수 선수가
지금 1군 무대에서 바로 자리 잡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브랜트포드의 뭐 수비 라인이 벤미부터 시작해서 나름 괜찮거든요. 예. 근데 김지수 선수를 1군에 포함시키지 않는데 왜 임대를 안 보냈냐 그럼. 경험을 좀 쌓게 해야 되는데. 네. 그 이유가 뭐가 있냐면 김지수 선수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상태에서 브랜트포드에 소속이 돼서 3년이 지나면 홈그로운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홈그로운이 몸값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네, 이거 네. 2004년 12월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팀 입장에서는 홈그로운 선수를 가지고 있는 게 당연히 좋죠. 아, 그러니까 예. 김지수 선수를 홈그로운으로 키운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마 임대를 안 보내고 어차피 워크퍼밋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예. 그냥 데리고 있으면서 뭐 B팀이나 이렇게 좀 경험을 쌓으면서 1군으로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만드는 그러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너무 잘 됐네. 그렇죠. 너무 잘 된 거죠. 타이밍도 너무 좋고. 예, 예. 그리고 마침 이 이적 시장 직전에 U20 월드컵에서 본인의 가치를 또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죠. 그 대회에서도 이제 전 세계 다른 리그까지 스카우터들이 다 볼 수 있는 대회에서 뭐 충분히 성적을 냈기 때문에 네. 타이밍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브랜트포드에 이제 공식 오퍼가 왔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네. 야, 이거 워크퍼밋 때문에 일단 뭐 덴마크로 가느냐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와, 지금 떠나면 홈그라운드 받을 수 있고 막 이게 장점도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워크퍼밋 기준이 완화되면서 네. 예, 지금 브랜트포드로 가게 됐습니다. 네. 일단 2004년생인데 되게 좋은 경로를 가는 것 같네요. 그쵸. 그럼요. 네, 너무 그리고 오늘 프리미어리그 다음 시즌 개막전 일정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또 신기하게도 브랜트포드의 첫 경기 상대가 토트넘입니다. 만약에 김지수 선수가 브랜트포드 이적을 확정하게 되면은 네. 이제 개막전부터 손흥민과 김지수의 맞대결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근데 그림이 나오죠. 당장 맞대결 자체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그렇겠지. 얘기죠. 뭐 이제 브랜트포드의 네. 수비수들이 갑자기 막 줄부상 당한다. 아니면 김지수 선수가 그럼 몰라요. 그렇게 할 수 있어. 프리시즌에 너무 잘해줘서 감독 픽에 들어서 야, 이 친구 이거 바로 뛸 수 있겠는데? 하면은 손흥민 선수와 붙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참고로 김지수 선수는 토트넘과 이미 붙어본 적이 있죠. 작년 여름에 쿠팡플레이 경기에서 만난 적이 있었고. 그때 이제 김지수가 백패스 하다가 실수를 손흥민한테 했었고. 어시스트를 했죠. 우리 형이네, 우리 팀이네 이런 생각하고. 아무튼 뭐 진짜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인생은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혹시라도 줄부상 당하거나 어떻게 될지 말씀하신 몰라요. 것처럼 프리시즌에 막 날라다녀. 진짜 몰라 이러면은 그러면. 개막전에 그럼요. 네, 선수 예. 커리어 모르는 거거든요. 운동벨레가 우승할 줄 아, 알았어요. 그렇지. 그건 맞지. 골리니가 임대 뺑뺑이 돌다가 우승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삶은 모르는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예. 그 워크퍼밋 티어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제 밴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K리그가 이제 티어 5에 있고 여기에 참고로 일본 J리그도 같이 있고 네. 그리고 뭐 세르비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칠레 이런 리그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기존에는 이 밖에 있다가 한 단계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요 밴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K리그 1이 네. 이제 밴드 6에 속해 있었다가 네, 기존에는 밴드 5로 승격을 했어요. 이게 프리미어리그 기준인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워크퍼밋 발급 기준에 이 밴드가 굉장히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리그의 어떤 수준이죠. 그래서 그쵸, 이제 올라갈수록 네. 그 워크퍼밋에 충족해야 되는 점수가 당연히 높고 네. 이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6에서 5로 좀 올라갔네요. 네. 뭐 J리그도 포함이 됐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그 소속팀의 리그 경기를 예. 90분 단위로 해서 다 포함을 했을 때 이 선수가 그 팀에서 지난 시즌에 몇 분이나 뛰었냐 근데 그거를 이제 비율로 계산을 하는 거죠. 예. 그 10% 단위로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각 퍼센티지별로 점수가 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점수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밴드 5에 있으면 워크퍼밋 없는 선수가 입단할 수 있지만 네. 워크퍼밋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이번 밴드 5로 승격을 한 거는 굉장히 좋은 그렇죠. 기조다. 예. 또 다른 K리그 선수들도 진출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아무튼 뭐 승격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프리미어리그로 이제 갈 선수에게는 조금 이제 유리한 그렇죠. 그쵸? 기준으로 격상이 됐다. 참고로 중국은 5에서 6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이 5였어? 네, 왜냐면은 중국이 투자도 많이 하고 거기 외국 돈이 선수도 많고 많으니까. 했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침체기 겪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에 있는 한국 선수가 프리미어리그로 진출할 가능성보다는 K리그에 있는 선수가 진출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아니 그러면은 요 혜택을 좀 받을 선수가 있나? 지금 어찌됐건 K리그에서 뛰는 선수 중에 뭐 유럽 이한범? 무대? 최근에 이한범 얘기 근데 이한범 선수도 지금 유럽 스카우터들이 많이 보고 있고 네. 그리고 김주성도 마찬가지고 김주성. 네, 김주성은 또 이번에 클린스만 호에 뽑혔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게다가 또 중요한 건 군필이에요. 그쵸. 군대 다녔어요. 네, 군대 다녔어요. 정말 커요. 그래서 김주성과 이한범을 좀 주목해서 보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양현준 선수도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U20 월드컵에서 이제 공격수로 활약했던 배준호 배준호. 이 선수는
대전 하나로 입단하기 전부터도 유럽에서 러브콜이 있었는데 대전이 대호를 낚았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으로 이제 영입을 했고 그다음에 대신 유럽에서 오퍼가 오면은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 방금 나열한 선수들만 봐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K리그가 밴드 5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고 프리미어리그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크퍼밋 기준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 뭐 A매치, 뭐 경기수, 뭐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분 뛰었냐에 따라 그 또 퍼센테이지 계산해서 몇 점이고 막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딱 그래프가 다 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대륙 대항전도 점수로 들어가요. 네, 맞아요. 그것도 티어를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1밴드에 들어가는 건 뭐 챔피언스 리그랑 그렇죠. 이제 남미 챔스, 코파 리베르타토스. 네. 거기 고 이제 대회. 뭐 그 다음엔 유로파. 뭐 이렇게 있어요. AFC는 이제 또 꼴등. 이렇게 또 티어를 나눠놨어요. 그렇죠. 또 이제 강하게. 네. 뭐 그런 이제 티어를 이제 밴드를 나눈 그런 거에서 워크퍼밋의 점수를 받는다. 네. 자, 이제 뭐 워크퍼밋 그리고 K리그가 이제 밴드 5로 승격했다 이런 얘기 또 전해드렸고 아무튼 김유성 잘 됐네. 그렇죠. 네, 좋은 소식입니다. 다음 주에 또 출국한다고 하니까 또 한 명의 프리미어 리거 탄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K리그 선수들도 그렇고 이제 한국 축구 선수들이 군대를 빨리 가라. 요즘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니 오연규 보고 맞아요. 보면 군대 빨리 가면 그냥 이득이거든요. 맞아요. 굳이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뭐 뭘 따고 뭐 대회 나가서 금메달 따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먼저 가더라고. 먼저 가는 게 낫다. 그래서 요즘에 상무 지원하는 경쟁이 엄청 빡세요. 그렇죠. 왜냐면은 기존에는 상무와 경찰청 두 팀이 있었잖아요.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근데 경찰청이라는 팀이 없어진 다음부터는 상무 한 팀만 남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젊은 선수들이 일찍 가려고 하잖아요. 트렌드가. 그럼 전에는 이제 좀 나이 지나서 들어간 선수들이 있었는데 위에 쌓여있던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이 들어오니까 경쟁을 더블로 하는 거예요. 원래 또래들끼리 경쟁을 했는데 갑자기 동생들이 뭐야 01년생 00년생이 왜 경쟁해 여기서 90년대 중반생들 이 선수들은 좀 기다리고 있다가 나이 차서 군대 가려고 했는데 좀 붕 뜬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몇몇 선수들은 이제 K4 리그로 가서 병역 이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 뭐 오영규 선수가 그 좋은 설레인 것 같아요. 빨리 갔다 와서 정말 유럽 무대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